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따분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보셨나요?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각 시도별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그래프에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장과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장 모두 매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추후 기획재정부의 평가 자료를 기다려봐야 할 텐데 만약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온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조심스레 차기 대권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로드맵과 행정력을 갖춘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도움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인 구호 물품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도움이 아닌 권리의 성격을 띱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여러 복잡한 경제 이론을 생략하고 낙수 효과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경제라는 건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순환도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낙수 효과라는 정책을 경제 기조로 내세웁니다. 여기서 낙수 효과란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되어 서민 경제도 좋아진다는 이론인데요. 문제는 실제 효과가 매우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가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 효과를 허구라고 단정지었고 2015년 IMF 역시 낙수 효과가 완전히 틀린 이론이라며 폐기해 버렸죠. 이는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적 역학 구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5% 이상씩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공급 쪽을 지원하면 자연스레 경제가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그 해결책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업에 지원을 해줘도 기업은 돈을 풀지 않고 월급만 찔끔 오를 뿐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급자, 즉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죠. 예전에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건물도 지어야 하고 직원도 늘려야 했습니다.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구글의 규모가 커진다 해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인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해도 일자리보다 서버 증설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 건물 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필수 직원들과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만 있으면 돼요. 즉, 기업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원 없이 돈을 버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정보화 시대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입니다. 음식점마다 점점 많아지는 키오스크 다들 경험하셨죠? 이렇듯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제는 또다시 악순환으로 심하면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는 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즉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는 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초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도 같은 원리고요. 막연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책, 현금을 살포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일 따름이에요.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도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노동 의욕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반대하는데요. 주변에 은퇴한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일 없는 행복감을 오래도록 유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직장 없이 놀아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마냥 놀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회는 여유와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를 토대로 어두운 그림자가 이전보다 사라질 테고, 삶에 대한 태도 역시 생존을 위한 삶보다 행복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갑을 관계의 변화로 현대판 노예제도의 균열이 갈 겁니다. 지금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고요.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는 노동자 위에서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생겨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을 관계에 미묘한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의 상상력 부족이 문제이지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죠. 우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한 잉여 가치의 재분배를 떠올려 볼게요. 앞서 언급한 구글을 다시 예로 듭시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구글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죠? 구글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각 나라에 세금을 내나요? 미국 외에는 안 내죠. 전 세계 인구가 데이터를 통해 구글에게 돈을 벌어주는데 정작 자본은 구글이 독식합니다. 이걸 데이터셀을 만들어 받으면 돼요. 또한 키오스크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은 존재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계가 창출하는 수익도 재분배되도록 제도화시키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듯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를 일정 부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환경세 등을 도입하여 세입을 늘리고,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강화시켜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민에게 나눠주고, 기존의 복지로 나가는 재원을 통합하여 운용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인한 조세 저항까지 감소시킨다면 약간의 증세만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1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기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